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수영을 하다보면 힘든 고비 순간이 매번 찾아옵니다. 이때마다 드는 생각이 좀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과 수영은 다른 운동에 비해 특히나 자세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축구는, 농구는 자세가 좋지 않아도 드리블 잘하고 패스 정확히 해주고 득점만 확실히 보장한다면 깽깽이로 뛰든지 뒤로 뛰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브라질에 재능 있는 친구들을 보면 길바닥이나 해변가에서 축구도 없이 신나게 놀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데 수영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인체 역학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자세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결국 현대 수영 자세는 정형화되어 있고 어느 수영장이든 비슷한 티칭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법이든 정형화되어 있고 가르치는 방법이 동일하다면 왜 배우는 속도는 개인마다 다를까요? 첫 번째, 혼자 연습을 하고 있는가? 회원님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수영을 하면 좋은가요? 저는 주 6회를 추천드립니다. 5회는 수영 강습을 받고 남은 1회는 주말 자유 수영을 꼭 하라고 말입니다. 혼자 자유수영을 해야 하는 이유는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해보고 안 되는 부분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월에서 금 주 5회를 강습받는 동안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싶어 그 영법만 연습해야지 라는 사항이 안 나옵니다. 퍼블릭 수영장은 단체로 10에서 15명 강습을 받기에 개인 연습에 중점을 두기가 힘들며 강사쌤은 전체 회원들 수준을 고려하여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합니다. 나의 약점을 파악하여 집중적으로 연습해버리면 금방 곤칠 수 있는 것도 다른 자세가 들어오는 순간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죠. 접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게 중간마다 자유형 발차기 또는 평형킥이 나오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접영 발차기 능력이 부족하니 다른 발차기가 나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은 주말마다 연습을 통해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그 한 명을 위해서 오늘을 집중적으로 접영킥만 하고 집에 갈게요 하는 순간 공공의 적이 되는 것이죠. 둘째, 강사쌤처럼 하라. 여기서 우리 쌤처럼 수영을 멋지게 하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실제 본인이 강사라 생각을 갖고 입으로 직접 말을 내뱉어 봅니다. 물론 수영장 안에서 말을 하면 옆에서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으니 집에 가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설명하듯 하는 것이죠. 가족이 없다면 강아지 붙잡고 아이고 뽀삐야 오늘 내가 배영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노? 배영을 잘하려면 몸이 앞으로 나아가는 힘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의 문제는 다리가 가라앉는 것이다. 그래서 두 다리를 차면서 팔이 돌아갈 때 두 다리와 상체가 수평이 가까우면 저항을 이겨낼 수 있어. 이것을 생각으로 끝내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듯 설명을 하면 평생 기억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입으로 설명하고 가르쳐보고 시범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수영은 곧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망막의 동물이기에 직접 배운 것을 출력하지 않으면 머릿속 다른 지식으로 인해 수영의 중요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셋째, 총체적 난국이다. 수업 시간에 쌤, 저는 어디가 가장 문제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쌤들은 답을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문제,
당장 빠르게 고쳐야 할 문제 한 개 말입니다. 실제 수영 잔세를 분석해보면 절대 이것 한 개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각도로 봐야 합니다. 일단 접영을 할 때 수면 위에서만 본다면 양팔이 수평이 만들어지는지 또는 머리를 제대로 숙여 들어가는지 위에서 보여지는 것만 문제점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양발은 벌어져 있고 다리는 자유형 킥인지 접영 킥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행동이 보이는 것이죠. 이때 회원님께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면 회원님의 반응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제가 여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솔직히 전부 말해줘서 감사해요 라며 겸허히 받아들이는 유형. 둘째는 표정이 안 좋아져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왜 이제 와서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하느냐. 수영 선수들은 사실 피드백 해주는 과정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나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과 함께 될 수 있으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회원님을 방치해두는 일 말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개인의 실력은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며 반에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낙인 효과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을 하고 그 외 사람들은 그냥 고인물처럼 한 레인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우리가 상급 레인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생각 이상으로 한 레인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매번 제일 큰 문제점 한 개만 알려주는 쌤이 꼭 좋은 쌤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도록 회원의 수영 자세가 이런 모습이다 라는 부분을 끊임없이 직접 보고 비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스스로 어떤 부분이 약점인지 수업 시간 외에 연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수영을 배울 때 개인차가 나는 이유는 노화, 근력, 유연성, 폐활량, 물, 공포심 등등 수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만들어내지만 진짜 이유는 수업 외 시간에 얼마나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가입니다. 당신이 수영을 평생 천천히 배우겠다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특성상 빨리빨리 문화와 옆사람과의 비교하는 습관은 DNA에 항상 간직하고 있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시작했는데 누구는 저병을 배우고 있고 나는 배영하고 있으면 조급해질 수밖에 없으며 머릿속으로는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인드면 열심히 하고 싶어도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첫 번째, 수업 시간 외에 개인적 연습이라도 해서 절대 무기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레인에서 평균의 실력은 만들어내라입니다. 둘째,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배운 것을 입으로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며 강사쌤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육은 배운 내용을 실제 설명하고 시범을 보일 수 있다면 내가 어느 구간에서 막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설명이 부족한지 단번에 파악이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영장에서도 가르쳐 보지만 저는 집에서 한 번 더 영상으로 설명하고 분석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자신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겠지만 저는 기획, 창의력, 딕션, 내용, 편집, 강의력까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나가야 할지 한 번 더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셋째, 총체적 난국 속에서도 발전은 있습니다. 힐링 수영쌤이 자기 자랑만 하는 것 같아 도중에 영상을 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수영 이외의 모든 부분에서도 대충은 없습니다.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냉철한 이성적 사고와 뜨거운 가슴으로 매사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자세가 뭐 안 좋다, 총체적 난국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열정이 있다면 분명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과거 와이프가 오빠야 노란 원피스하고 분홍 원피스하고 뭐가 잘 어울리노 하고 물어보면 저는 3초도 안 돼서 응, 분홍 원피스는 귀여워 보이고 노란 원피스는 이뻐 보이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와이프는 와, 이 사람 센스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다른 부분에서도 오빠야 이 분홍핀하고 노란핀 중에 어느 것이 어울리노 라고 질문해도 응, 분홍은 어려 보이고 노랑은 이쁘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 아, 이 사람은 응용은 전혀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유저를 보면 AI 로봇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애를 최고로 배운 저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연애든 수영이든 최고로 배우는 것보다 실전에서 실험하고 실패해보면서 나에게 가장 맞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전부 총체적 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쌤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수영장을 변경해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쌤을 찾는 것도 실행의 한 부분이죠. 내가 발전하려면 직접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환경은 나를 위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바뀌어야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새는 분홍이 이쁘냐 노랑이 이쁘냐 말하면 100점짜리 답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만들어냈죠. 비결은 이야기 안 해줄 겁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으며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